여러분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기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한때 고장난 구식 자주포에 절망했던 노르웨이 여군 포병하사와 한국 기술자가 설계한 K9 자주포가 맞닥뜨린 운명 같은 첫 만남.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신뢰가 교차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이라 스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노르웨이의 끝없는 눈밭을 행군해 온 포병하사입니다. 매일 아침 병영 밖에서 울부짖는 늑대처럼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저는 파카를 걸치고 모피 안감이 달린 후드를 이마 위로 끌어당긴 뒤 날카로운 이빨처럼 피부를 베는 영하의 추위에 몸을 단단히 무장합니다. 어느 날 지휘관님께서 약소한 폴더 하나를 지도 책상 위로 밀어주셨습니다. 제목은 기술 브리핑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죠.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을 팝송과 매운 국수의 나라로만 여겼지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독일의 P2000이나 핀란드의 아처, 자주포만이 혹한 속에서 진가를 발휘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반짝이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숫자를 읊조리는 멀찌 좋은 양복쟁이를 상상했죠. 그날 오후 저는 장비를 챙겼습니다. 단단히 보온하는 부츠, 여분의 열선 장갑, 그리고 이미 완벽히 익힌 총포 도면이 가득한 낡은 수첩까지요. 저는 K9 자주포에 대해 더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만 안겨줄 거니까요. 게다가 저는 얼어붙은 산마루를 지키고 일상적인 순찰을 계획하느라 바빴습니다. 한국 출장은 그저 누군가의 스프레드시트에 표시할 체크박스 같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작은 창문 박힌 구름을 바라보며 북극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얼어붙은 피오르 위로 울려 퍼지는 포탄 소리, 한밤의 태양 아래 반동하는 포신을 견디며 속이 울렁거리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정도야 버텨봤지라며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신병에게는 기술 회의인 척 말했지만 제 목소리조차 지루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울에 내리니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밝았으며 이곳저곳에서 낯선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을 따라 운전기사를 만났고 그분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로, 가지런히 심어진 벚나무를 지나며 제 회의로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K9 자주포가 과연 정말일까? 저는 도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홀로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폴더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사양표에는 사거리, 장갑 두께, 정비 일정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믿음직해 보였지만 제가 오래전 배운 건 숫자만으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뢰가 필요하죠. 벽에 손바닥을 대보니 두께가 얇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차량 소리와 웃음소리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곳도 노르웨이의 서럽만큼이나 삶이 있다는 것을요. 잠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적어보았습니다. K9 자주포는 영하 30씨 이하의 혹한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나요? 폭설 속에서 유압장치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연속사격 3발을 신속히 발사해도 걸리적거림 없이 운용할 수 있나요? 종이를 접어 수첩에 끼워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무언가 제 안깊숙이 증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깊이 박힌 총포들을 능가할 기계를 상상하며 호기심의 불꽃이 일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저는 제 부대와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눈을 감기 전 저는 내일 회의에서 박민준 대리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분이 준비한 숫자와 영상을 처음 마주하게 될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속 작은 도전이 솟구쳤습니다. 증명해봐. K9. 넌 혹한 속에서도 설 자격이 있는 기계인지. 그렇게 저는 눈을 감고 새벽에 찾아올 무언가를 기다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차가운 울림이 가득한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이 위에서 윙윙거리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7분의 노르웨이 장교님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계셨고 파카 후드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제 제복 주름을 곧게 펴며 또 하나의 일상 브리핑에 대비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멀리 비어있는 연단을 힐끗힐끗 보며 화려한 그래픽과 기술 용어로 가득 찬 뻔한 판매 프레젠테이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형식적인 회의겠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나면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야지. 정각 9시가 되자 문이
찰칵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긴 키에 침착한 자신감을 지닌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로고 하나 없는 어두운 색 재킷만 걸치고 있었고 가방은 슬림한 노트북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장교님들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양복 재킷도 없고 넥타이도 없었던 겁니다. 제 눈썹이 저절로 치켜올랐습니다. 그분은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능숙하고 빠르게 꺼냈습니다. 한 번의 헛디딤도 없이 말이죠. 버튼 몇 번을 클릭하고 마이크 스탠드를 조정하더니 앞쪽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이 또렷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분의 억양은 잔잔한 해변가에 잔물결이 부딪히는 듯한 부드러운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새해일쯤엔 같지 않았습니다. 밤새 꼼꼼히 준비한 사람이란 인상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눈 덮인 평원 한가운데 K9 자주포가 놓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K9 자주포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혹한의 북극부터 뜨거운 사막까지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포탑에 서리가 잔뜩 낀 장면이 잠시 지나더니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차가운 온도에서도 푸르게 빛나는 유압 라인이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장면이 뜨거운 사막으로 전환되었고 모래바람이 포신을 때려도 자주포는 세 발을 잇따라 발사해 모두 정중앙을 명중시켰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뛰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걸 보고 있는 건가 하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박민준 대리님은 얼어붙은 포탑 프레임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영하 35C에서는 대부분 시스템이 얼어붙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작은 금이 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금이었죠. 이 틈이 차가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손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 자주포가 이렇게 추운 곳에서 장시간 순찰을 돌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낀 것보다 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신병이 큰 질문을 던진 것 같았죠. 그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48시간 연속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K9 엔진은 발사 시퀀스 전마다 스스로 예열하고 발사 후에는 안전하게 시킵니다. 이어서 온도 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부분 없이 안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선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님들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딱딱하던 자세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과장된 브로슈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포탑 아래에서 정비사가 장갑에 서리 하나 없이 오일을 점검하는 모습, 그리고 무거운 북극 장비를 착용한 병사가 버튼을 누르자 자주포가 자동으로 조준을 조정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 손가락이 동상에 얼어붙어 구식포를 돌리기 힘들던 순간이 스쳤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박민준 대리님은 노트북을 닫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시스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오늘 보신 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분한 자신감이 마치 눈 덮인 산등성이 위에서 단단히 붙잡아주는 손길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네. 저는 이번엔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계가 추위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박민준 대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지나가며 제 옆을 스쳤을 때 저는 여전히 뛰고 있는 제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기대하고 왔을 뿐인데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자 제 심장은 귀에서 고동 소리가 들릴 만큼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서리가 잔뜩 낀 K9 자주포의 포탑 총열 클로즈업이 잡혔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작은 김이 피어오르는 숨결을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얼음이 부서지는 듯한 감각이 전해지는 것만 같았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설명했습니다. 영하 35C에서는 대부분의 자주포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극한의 추위에서도 푸르게 빛나는 특수 유압유를 사용합니다. 화면 속 유압유는 마치 액체 사파이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포탑 내부의 작은 히터 요소가 깜빡 켜졌고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 가느다란 물줄기가 총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땅에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눈물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제 구식포들도 저렇게만 해준다면. 갑자기 장면이 북극 사격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얼어붙은 평원 위로 눈보라가 몰아쳤고 흰 자주포가 마치 묵묵한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낮은 각도에서 포탑 바닥 부분에 낀 얼음을 비췄습니다.
저는 모진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는 듯한 찬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때 중무장 병사가 운전수 해치에 올라탄 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깊고 우렁찬 엔진 소리가 영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K9의 엔진이 포효하며 시동이 걸렸고 증기가 하얗게 뿜어 올랐습니다. 저는 마치 제 부츠 아래 땅이 떨리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내레이터가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셋 둘 하나 그러자 첫 발이 발사되었고 천둥 같은 폭발음이 툰드라를 가로질렀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며 제 반응을 대신 보여주는 듯했고 폭우 주위 눈이 눈부신 하얀 구름처럼 퍼졌습니다. 포탄은 눈더미에 완벽한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제 심장은 한층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맛이 코끝에 맴도는 듯했으며 메아리가 멀어지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포탑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얼음 무용수가 우아하면서도 강력하게 춤추는 장면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발 역시 망설임 없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의 정확한 명중, 세 번의 굉음, 세 번의 완벽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커서 다른 장교님들도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잠시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없었습니다. 화면 속 잔향과 저희 숨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민준 대리님은 영상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차분한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북극에서는 눈 한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빠르고 신뢰성 있게 사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삼켰습니다. 제 손가락은 탁자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28시 야간 훈련 중에 저희 구식 자주포가 고장나서 몇 시간이 넘도록 총열의 얼음을 제거하느라 동상에 걸린 손가락을 부여잡고 고생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력감과 절망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줄기 희망이 가슴속에서 따뜻한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사 후에 시스템이 그렇게 빠르게 리셋되도록 어떻게 보장하나요? 제 질문이 고요함을 깨뜨렸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민준 대리님이 미소를 띠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빠른 리셋을 위한 유압 회로와 온도, 센서의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대리님은 각 부품을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치 포탑 내부를 흐르는 빛나는 강물을 상상하듯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이 설명을 마치자 제 안에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절해졌습니다. 이 기계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제 고향 노르웨이의 혹한 사격장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민준 대리님께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가 막 떠오른 시간에 저는 눈 덮인 사격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얼음 결정이 바람에 실려 뺨을 따갑게 찌르는 날카로운 바람이 흰 벌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제 부츠는 딱딱하게 다진 눈 위를 사각사각 밟았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감고 박민준 대리님을 따라 K9 자주포로 걸어갔습니다. 그 자주포는 금속 거인처럼 홀로 서 있었고 총열에는 서리가 가득했고 포탑 궤도는 눈더미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박민준 대리님께서 측면에 올라타시더니 운전수 해치 안으로 저를 끌어올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내부는 바깥의 매서운 추위를 잊게 해주는 작은 안식처처럼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꺼운 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온통 흰색과 회색이 뒤섞여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박민준 대리님께서 제 옆에 자리를 잡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다소 숨이 가쁘면서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리님께서 시동키를 돌리셨습니다. 즉시 엔진이 포효하며 살아났습니다. 그 소리는 해치 전체를 진동시키며 제 척추를 타고 퍼졌습니다. 다리에 열기가 전해졌고 뒤에서 빠르게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주포는 잠에서 깬 거대한 짐승이 꿈틀거리는 듯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대리님께서 인터콤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첫발 사격까지 10초입니다. 저는 속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바람 소리가 엔진의 포효와 겨루려는 듯 더욱 거세게 울었습니다. 셋 둘 하나. 그분이 계산을 마치고 외치셨습니다. 마침내 첫 발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해치가 힌지에서 떨어질 것만큼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헬멧이 제 머리에 꽉 눌리면서 반동이 제 몸을 좌석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시야창 너머로 목표 지점에서 눈과 얼음이 폭발하듯 튀어오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연못 위에 잔물이 퍼지듯 하얀 고리들이 확장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숨이 턱에 걸리는 듯했으며 메아리가 멀리 눈둔덕 사이로 울려 퍼지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쥐고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대리님께서 목표를 전환하시고 또 한 발을 발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격입니다. 자주포는 궤도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발사음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지면이 마치 대지의 심장 박동처럼 우리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눈보라가 옆으로 흩어지며 금속 측면 패널의 얼음 보석을 흩뿌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사격입니다. 대리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몸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세 번째 천둥 같은 울림은 앞선 두 번보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총열이 반동하며 제 옆으로 김이 뿜어져 나왔고 목표물은 격렬한 흰 구름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 숨은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 뜨거운 김을 만들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박민준 대리님께서 엔진을 끄시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그분께서 작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여전히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성 뒤에 갇힌 제 목소리가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대리님께서 해치를 열고 저를 밖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순간적으로 저를 감쌌지만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 위로 한 걸음 내디디며 산산조각난 목표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개의 완벽한 구멍이 얼음 결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눈을 살짝 치워 단단한 땅을 만졌습니다. 단단하고 꺾이지 않으면서도 그 강력한 폭발의 힘을 아무 금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K9의 총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가운 눈물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식 자주포가 서리 때문에 고장나 우리를 길 위에 고립시켰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단순히 발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처럼 작동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빠른 리셋, 강력한 폭발이 제 의구심을 완전한 존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민준 대리님께서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아들여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리님을 바라보니 그분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K9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거수 경례를 하며 보온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K9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북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 눈송이가 발밑에 흩날리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K9를 단순한 자주포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반자이자 어디든 함께할 친구로 보았습니다. 다시 큰 텐트 안으로 들어서니 차가운 바람이 천리 밖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나무 바닥 위에서 제 부츠가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니 거리 등에 매달린 등불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비가 잔뜩 쌓인 테이블과 한가득 끓어오르는 국솥들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공기에는 뜨거운 금속과 나무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저는 손을 문질러 난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끝을 따뜻함에 맡기고 싶었습니다. 박민준 대리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대리님은 평범한 금속컵 2개에 뜨거운 차를 나누어 붓고 계셨습니다. 대리님께서 작게 미소 지으며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차에서는 소립과 향신료 향이 은은하게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시고 몸 구석구석으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맹렬한 바람 뒤에 찾아온 부드러운 담요 같았습니다. 저는 대리님 맞은편의 소박한 나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대리님께서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시고 제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분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천천히 또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아직도 볼을 간지렸고 테스트 직후 가슴이 두근거리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떨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영하 30시에서 자주포가 그렇게 작동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생명이 깨어나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대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장 혹독한 날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수년간 설계했습니다. 군인분들께 기계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저는 컵을 든 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희 나라 노르웨이에서는 자주포가 완전 얼어붙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제 부대가 몇 시간씩 총열의 얼음을 제거하느라 목표물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력감은 잊히지 않습니다. 박민준 대리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고생을 겪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K9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술자를 위한 게 아니라 군인을 위한 게 무엇일까? 을 묻고 답을 찾았습니다. 대리님께서 컵을 내려놓고 테이블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셨습니다. 사막의 열기, 정글의 습기, 북극의 바람을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필요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죠. 저는 눈밭 뒤에 숨어 지원 사격을 기다리던 제 부대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받았을 불안감과 달리 이 기계와 함께라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지를 상상했습니다. 군인을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님께서 다정하게 웃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포병으로서의 삶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하사가 되셨는지 들려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트로네임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겨울이 길고 어두웠죠.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그분께 규율과 팀워크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포병이 된 건 제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장비와 군인 사이의 신뢰가 생사션스를 가를 수 있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민준 대리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귀 기울이셨습니다. 한국에서도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군인분들과 협력하며 디자인을 개선합니다. 훈련 현장을 방문해 질문하고 모든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더 나은 기계를 만드는 거죠. 저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고향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텐트 안은 조용해졌고 난로의 탁탁 소리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사이의 작은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대리님 차는 소량이 났고 제 차는 늘 민트 향이 났습니다. 대리님의 제복 주머니에는 ROK Army가, 제 제복에는 Norwegian Armed Forces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파카에 달린 패치를 꺼내 대리님께 드렸습니다. 이거요. 제가 말씀드리며 건넸습니다. 우리 부대의 상징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리님께서 그것을 받아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 대리님께서 작은 패치를 하나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한국 국기와 K9 아이콘이 그려진 패치였습니다. 대리님, 제가 당황해하며 물었더니 대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셨으니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는 목이 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순한 선물이 진정한 우정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 없이 머그잔을 든 채 약속을 나눴습니다. 서로 배우고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더 강해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자 저는 몇 주 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난로의 따뜻함이 피부에 남은 채 파카를 여미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휘몰아쳤지만 제 안에서는 오래된 의심과 딱딱함이 녹아내리고 존경과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박민준 대리님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차도, 이야기들도, 그리고 K9의 단순한 기계를 넘어 동반자임을 보여주셔서 대리님께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하셨습니다. 안전한 귀국길 되십시오. 스토마사님.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언제든 한국에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수 경례로 화답하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눈 덮인 들판으로 다시 걸어 나갈 때 저는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든 여기 한국에 머무르든 간에 이제 제게는 자주포의 힘뿐 아니라 어떤 한기를 녹일 수 있는 우정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아침. 저는 새벽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눈 덮인 사격장 위에 부드러운 분홍빛 수채화처럼 물들어 있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서자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작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파카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목도리를 턱까지 당긴 뒤 반짝이는 들판을 가로질러 K9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주포는 움직임 없이 서 있었고 총열은 희미한 지평선을 향해 부드럽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시험 이후 눈 덮이는 트랩 위에 그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차가운 금속 표면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얇은 서리 아래로 매끄러운 도장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의 속삭임과 멀리서 아침을 맞이하는 새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박민준 대리님께서 제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잔의 김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들고 계셨죠. 찬 공기 속에서도
김이 소용돌이치듯 올라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대리님께서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진한 기운이 손끝부터 가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서서 해가 언덕 너머로 얼굴을 내미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첫 햇살이 총열에 맺힌 서리를 작은 다이아몬드로 반짝이게 했습니다. 트랙은 은빛과 분홍빛으로 빛났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힘이 천둥처럼 뛰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붐비는 회의실, 얼음이 녹는 영상, 포성의 울림, 따뜻한 텐트와 차, 그리고 차가운 진흙과 강철 속에서 피어난 우정까지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된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였죠. 박민준 대리님께서 가볍게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습니다. 에이라 하사님, 그분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K구 앞 팬더에 컵을 올려놓고 대리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주포에 대해 알려주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팀워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대리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배운 걸 꼭 집으로 돌아가서 제 부대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대리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는 이제 파트너니까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침묵으로 그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자주포 주위를 돌며 마지막으로 모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접근 패널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훑고 장갑에 내장된 센서들을 눈여겨보고 눈을 단단히 움켜쥐는 트랙을 살폈습니다. 저는 이 기계와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경외와 존경, 그리고 가슴 속에서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해치 앞에 서서 저는 다시 박민준 대리님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시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리님께서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기대감으로 익숙해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대리님께서 멀리 목표를 향해 한 발만 발사하셨습니다. 포성이 뼛속까지 울려 퍼지며 마지막 작별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눈보라는 완벽한 원을 그리며 떠올랐다가 해가 뜨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메아리가 잦아들자 저는 해치에서 내려 박민준 대리님과 굳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부츠는 부드러운 눈에 약간 푹 꺼졌습니다. 저는 사격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위험이 뒤섞인 모습은 바로 삶 그 자체 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전한 여정 되십시오. 스톰하사님. 저는 거수 경례로 화답하며 가슴이 든든하게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을 뒤로 한 채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단순한 장비 사용법이 아니라 우정과 약속, 그리고 한국의 힘을 고향으로 가져가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노르웨이의 설원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능을 발휘한 K구 자주포의 힘과 그 뒤에 숨은 한국 기술자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주는 K구는 다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때 고장과 무력감에 시달렸던 저희 부대원들도 이 자주포 앞에서는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과 신뢰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